문화예술인들을 마음도 크고 몸도 크는 이런 대신에 고용노동자 체력이 좀 필요하네요. 좀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선은 코앞에 다가왔고 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저 혼자만이라도 화성시장으로서 일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상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를 검증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판단해서 미리 질문을 드리자고 했었고요. 지금이라도 질문을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보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큼 꼭 지키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약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시민단체로 한 10년 일했죠. 화성 구석구석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에 출마하게 된 것 자체가 제가 출마 선언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양적 성장, 양적 팽창에서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행하려면 필요한 것은 뭘까와 관련해서요. 저는 화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직원분들을 이거와 관련해서 웬만한 직원분들의 현황, 특징 또는 이분들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화성시를 운영할 능력이 되어 있다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현재 아쉽게도 현재 경선에서는 깜깜이에요. 출마자 자체가 어떤 이력과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명함 한 장 센 거 있으면 이게 그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로서는 억울하고 불행한 거죠. 깝깝하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꼼꼼한 시민 여러분의 그다음에 당원 여러분의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 하스 보자. 이거 좀 독한 질문 하셨네요. 경선에서 진다면 누굴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겨야죠. 왜 지겠습니까? 화성시장은 화성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화성시의 조직을 이끌고 화성시의 비전과 전망을 만들어가고 시민과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런 분을 뽑는 게 화성시장을 뽑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화성시에서의 이력이 어떤가, 이분이 그동안 이분의 살아온 궤적과 삶의 발걸음을 보고서 판단하는 건데 화성에서 뭐 하셨나를 보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명함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화성시에 대한 이해와 애정과 관심과 화성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분을 뽑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시민분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어서 봉담 부분에 대해서 LH 문제 또는 봉담 이지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든요, 다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지역이 소외됐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동탄 이신도시 가게 되면 기반시설이 너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 제대로 안 돼 있죠. 시민들 편의시설 안 돼 있죠. 계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서부 지역은 그나마도 아예 없는 게 꽤 많죠. 이를테면 상남 자체를 보게 되면 인구 8만이 넘는데 수영장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신에 또 봉담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저는 진단을 일으킵니다. 화성 자체가 하나의 도시라고 보기보다는 도심의 연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많은 생활권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확충하는 게 쉽지 않죠. 따라서 지역별로, 거점별로, 생활권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어떤 게 있고 이 부분을 확충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건 안들을 만들고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공항 문제, 이거 좀 예민하죠. 난감하고. 근데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칼럼을 몇 번 썼었죠. 첫 번째 군공항과 관련해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피해를 주는 것들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 거죠. 이제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지켜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수원 주변 지역, 특히 화성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원 공공항으로 인한 피해 문제는 해결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 이거 참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전에 파란 재배치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충분히 해결 방안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분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화성시로서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해당되는 지역 자체가 항로라든가 공역 같은 게 겹치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여건 자체가 바다랑 너무 가깝고 결정적으로 바닥의 현재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지 면적이 너무 낮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성호 지역의 해수면이 1m인가 마이너스 1m가 관리되고 있고요. 평균 1m로 알고 있습니다. 해면으로. 근데 방조제가 8m인가 되고 있고요. 이거 상당히 높이 성토하지 않으면 이거 전투병장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성토의 면적 자체와 내용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마도 조성 비용 이상으로다가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마도 간단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대자고 하면은 이거 말고도 아도 수십 가지 될 것 같거든요. 또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투표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내시는 거는 좋고 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향남만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활동해 왔었죠. 기타 카페들도 좀씩 활동을 해 왔었는데요.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병원 문제, 아마도 이 병원 문제는 몇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서부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양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었죠. 남양의 동수원병원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좀 불안해 하시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쪽에서는 이제 일부 분들은 도립의료원을 이전하자 또는 시립병원을 건립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응급의료 체계만큼은 반드시 해결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성에 800여 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는 거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최근에 좀 약간 계속 늘어나면서 그런데요. 보육 문제는 처우 개선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는 게 필요하지만 한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약 2천억 가까이 1,500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요. 보육 예산으로. 그러면 화성시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가 보육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건데 무상보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그 비용 나가는 거에 비해서 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직원분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와 관련해서는 저는 보육 공동체라고 하는 분들의 상호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 이런 게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어린이집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만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좀 자그마한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저는 해결이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의 급간식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1,730원인가 50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별로 해서 그게 기준점이다 보니까 형편이 좀 나은 어린이집은 2,000원대 약간 넘어서도 이제 예산을 측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에 따라 가지고 먹는 게 차별난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먹는 건 맞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국 평균의 국공립 비율은 8%대인데 화성시는 5%대입니다.
요거는 만들어야죠. 국공립 확충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 것들은 정부의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국공립 만들려면 기재부 승인 없이 못 만듭니다. 따라서 화성 같은 경우에, 특히 서신 같은 경우에 딱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취약 지역들은 당연히 국공립화 시키는 게 맞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시립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데 화성시는 아직 사례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예산 지원에 대한 기준 자체가 시립하고 국공립하고 민간이랑 다르거든요. 이것도 설계가 잘못됐죠. 개인 재산인데, 엄연히 따지면 개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재산에 대해서 회계는 법인에게 따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재산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따라서도 좀 시 차원에서 해결 방법도 찾아내는 건 이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나마 저는 요거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숲놀이터입니다. 숲놀이터를 처음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현재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동탄 능동 지역에 이제 어린이집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이번 추경에 숲놀이터를 조성하는 걸 예산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특히 행정에선 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게 보육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했었고요. 일단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문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화성시에서 아직도 환승 할인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하죠. 말이 안 되죠. 특히 아마도 서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 노선에서 노선버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환승이 안 돼요?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고요. 도심으로 넘어가는 문제, 특히 향남에서 동탄까지 일요일 같은 경우에 배차 시간이라고 할까요? 3시간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도로가 막힌다고 하는 것들은, 도로가 연결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지역이 단절된다고 하는 것들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거점별로 좀 환승센터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지향해야 될 사회적 경제 문제는 지향해야 될 부분인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도 상신초등학교 보지죠. 그쪽에 사회적 경제 부분, 사회적 기업들이나 협동조합 부분들을 이주시켜서 일종의 보육센터 비슷하게 운영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화성시가 사회적 기금에 대해서 6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도 아마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력들을 키우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성 부분들, 그러니까 민간의 경쟁력들을 키워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사회적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려면 지역 공동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탕에 많이 깔렸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경쟁이 될까?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그러한 사회적 경제 기반들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인가요?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경제 규모에서 10%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적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반들이 충실하게 다져지고 그거에 대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와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등학생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없앴죠. 근데 문제는 야간자율학습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야자를 없애니까 밥을 안 줘요. 급식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저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집이 가까운 친구들은 당연히 집에 가서 먹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걸 자주 먹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피부병이 생겨서 병원까지 갔다 오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좀 교육당국이랑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 친구들의 급식 문제만큼은 해결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거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되려면 시장 돼야 되겠죠. 네. 문화예술인들을 마음도 크고 몸도 크는 이런 대신에 고용들이 좀 세력이 좀 비하네요. 좀 설계제대로